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깐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혹시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 있으신가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아니면 빨간 사과, 새콤한 오렌지,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아마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사다 줘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잠깐 고민이 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드시던 바로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무려 12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에 거의 7명이 매일 먹는 어떤 과일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콩팥이 죽어가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싼 약도 대단한 수술도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매일 먹는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그 작은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 있나요? 아니면 거품이 거의 보이지 않으신가요? 둘째,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우신가요? 셋째,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몇 번이나 깨시나요? 2번 이상 깨시나요? 아니면 아침까지 푹 주무시나요? 넷째, 오후만 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저녁까지 기운이 남아있으신가요? 자,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가슴이 철렁하셨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테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도대체 왜 60세가 넘으면 과일 먹는 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세 이후 절대로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반대로 콩팥을 오히려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일도 약이 되게 먹는 황금 원칙들과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일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콩팥을 살리는 비밀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랑 채소만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나빠진 겁니까? 이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그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평생 콩팥 걱정을 크게 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그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일 때는 어떤 물을 넣어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막아주고 물맛도 좋게 해주죠. 그런데 그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고 무려 60년 동안 계속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은 이미 찌꺼기로 꽉 막히고 녹이 슬고 곳곳에 구멍이 났을 겁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필터 안에 쌓여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물에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콩팥은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지만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으로 따지면 90통이 넘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0년, 60년 동안 묵묵히 해왔습니다. 어떤 기계도 그렇게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 몸의 장기는 어떻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장과의 연구에 따르면 40세가 넘으면서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해마다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1%,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60세가 되면 이미 콩팥 기능이 20살 무렵에 비해 20에서 3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 기능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기능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 동안 필터가 천천히 막혀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싱싱한 새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칼륨이 많은 과일이든 당분이 높은 과일이든 마음껏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콩팥이 알아서 척척 걸러내고 내보냈으니까요. 하지만 60년을 쓴 낡은 필터에 젊을 때처럼 똑같이 과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국 콩팥을 이루고 있는 그 가느다란 핏줄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그 과일이 낡은 콩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독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60 이전의 식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면 콩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과일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셨으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낡은 필터를 꽉 막히게 하는 위험한 과일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낡은 필터를 청소해주고 아껴주는 고마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점검해 보셨지만 이번에는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지만 대신 몸 밖으로 아주 구체적인 구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냥 보통 거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기물을 내렸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는 거품을 말합니다.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층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 단백뇨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라는 채는 구멍이 아주 촘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안 빠져나가고 노폐물만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채의 구멍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옵니다. 낡은 파이프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소변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의 열의 9 가까이 신장 기능에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런 거품이 보인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번째 신호는 저녁 무렵의 다리 부종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 물이 중력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다리에 고이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지속적인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열의 7 정도가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붓는 걸 그저 오래 서 있어서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3번째 신호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이 되면 주인이 푹 잘 수 있도록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주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이 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지 않으니 밤새 방광이 차오르고 결국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 노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연구를 보면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보는 경우 신장 기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밤에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4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피만 거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치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생기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신호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입맛의 변화와 가려움증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입안에서 쇠맛 같은 묘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한 피부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가렵기도 합니다. 특히 등이나 종아리가 밤에 더 가렵다면 이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건조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2-3가지가 내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콩팥은 안타깝게도 한 번 망가지면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담을 덜어주면 남아있는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토록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첫 번째로 경고를 드릴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입니다. 여기에는 말랑한 홍시도,
단단한 단감도, 쫀득한 곶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특히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이 콩팥과 위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시멘트 가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운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어버리죠.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바로 우리 위장 속에서 그 시멘트 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탄닌이 위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 그러니까 위장 속에 생긴 돌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화기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탄닌이 평균 500mg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에 힘이 좋아서 이 덩어리를 밀어낼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장 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결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위석 환자의 거의 8명 중 6명 가까이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감을 드신 후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이 많이 나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런 환자가 3배 가까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0살 무렵의 한 남자 어르신은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 위안에 주먹만 한 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장에 구멍이 뚫릴 뻔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감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조절 능력까지 떨어져서 이런 결석이 생길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빈속에는 절대 감을 드시지 말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빈속에 들어간 탄닌이 위산과 직접 만나면서 시멘트처럼 굽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하셔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최고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정말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콩팥을 위협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과의 2배가 넘고 배의 2배 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칼륨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심장이 뛰는 원리를 잠깐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펌프입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을 뛰게 하는데 칼륨은 바로 이 전기 신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마치 전기 회로에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걸 부정맥이라고 하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0% 넘게 뚝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4명 중 1명이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칼륨 혈증, 그러니까 칼륨이 높은 위험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이 칼륨 높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남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2개씩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 범위인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사과로 바꾸시자 2주 만에 심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나나의 그 풍부한 칼륨은 젊은 콩팥에게는 보약이지만 늙은 콩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실 과일 자체라기보다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건강원에서 짜주는 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되라고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을 갈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섬유질이 모두 파괴됩니다. 섬유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떠올려 보세요. 차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죠. 섬유질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그 톨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이 톨게이트가 사라져 버립니다. 당분과 칼륨이 브레이크 없이 핏줄로 미친 듯이 질주해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넘게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오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10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갑자기 밀려든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에는 보통 과일이 서너 개씩 들어갑니다. 씹어서는 배불러서 못 먹을 양을 주스로는 단 10초 만에 들이켜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과일 서너 개 분량의 폭탄을 콩팥에 던지는 셈이죠.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시는 그 한 잔의 주스가 콩팥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주스 때문에 밤새 야근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진료했던 70대의 한 여자 어르신도 저녁마다 건강 주스를 정성스럽게 갈아 드시다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주스를 끊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부기가 빠지고 콩팥 기능이 안정됐습니다. 과일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콩팥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과일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바로 말린 과일과 수분 많은 큰 과일입니다. 건포도, 곶감, 말린, 망고 같은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진 만큼 칼륨과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생과일을 잔뜩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박이나 참외, 멜론처럼 한자리에서 많이 먹게 되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원해서 자꾸 손이 가는데 수분과 당분, 칼륨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이 수박을 반 통씩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실제 사례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십니까?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이라 놀라셨나요?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건데 배신감마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알았으니 이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콩팥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그 과일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고마운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옛말이 있죠. 콩팥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릅니다만 사실 콩팥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95mg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팩틴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을 쏟았을 때 스펀지를 갖다 대면 쭉 빨아들이죠. 사과 속의 팩틴이 바로 우리 장 속에서 그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당분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이 피 속으로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팩틴이 미리 빨아들여서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보내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콩팥 혈관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건 녹슨 파이프에 녹 방지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콩팥 혈관이 더 이상 녹슬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드신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거의 30% 가까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여자 어르신은 소변 거품이 많고 몸이 무거워서 늘 걱정이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계셨더군요. 저는 당장 주스를 끊고 아침 식사 후에 껍질 씻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비로소 숨 쉴 틈을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씻어주는 고마운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배만큼 친숙한 과일도 없죠. 명절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 배숙을 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콩팥에게는 천연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배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수분입니다. 배는 전체의 84%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깨끗한 수분이 콩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낡은 정수기 필터에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그러면 콩팥 안에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되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을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독소를 흘려보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배에 들어있는 칼륨도 100g당 약 125mg으로 아주 낮습니다. 바나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를 적당량 드신 60세 이상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의 한 남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다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것이 큰 고민이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갈까봐 물도 잘 안 드셨죠.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배 반 개를 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충분히 소변으로 빠져나가니 밤잠을 설칠 일도 없거든요. 일주일 뒤에 웃으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몸속 찌꺼기가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이렇게 우리 몸에 기를 터주는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핏줄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장기입니다.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모여서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녹슬고 염증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블루베리에서 그 진한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콩팥 혈관에 들어가면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매끄럽게 코팅을 입혀줍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죠.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 그룹은 신장 염증 지표가 30% 넘게 줄었고 혈관 건강 지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심이 되는 것은 칼륨이 적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칼륨이 겨우 77mg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콩팥이나 심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과일이죠.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된 것을 드셔도 좋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우셨는데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간식으로 드시던 떡이나 빵을 끊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뒤에 혈압이 안정을 찾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6달 뒤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칼륨이 낮으면서도 콩팥에 부담이 적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새콤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칼륨이 100g당 150mg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콩팥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딸기는 당분이 있으니 한 번에 5-6알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 제철 딸기가 나오면 후식으로 몇 알씩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고마운 과일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독소를 빨아들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사과, 맑은 물로 찌꺼기를 씻어내는 배, 녹슨 혈관을 코팅해주고 칼륨 걱정 없는 블루베리,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딸기. 이 과일들은 특별한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좋은 과일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좋은 과일들을 100% 약이 되게 드시는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평생 콩팥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빈속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건강을 생각해서 사과를 깎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이것은 상쾌한 모닝콜이 아니라 재난 경보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당분 높은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과 콩팥이 동시에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보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죽이나 밥으로 위장과 콩팥을 천천히 깨워주십시오. 과일은 그 다음에 드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식사 후 1시간 반쯤 지나서 드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과일을 깎아 먹는 게 거의 정석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콩팥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건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밥과 국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있는데 그 위에 과일이 또 들어가면 위안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딱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콩팥이 여유 있게 영양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콩팥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 동안의 고된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을 드시면 콩팥에게 강제로 야간 근무를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늦게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거나 지방으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콩팥이 밤새 소변을 만드느라 여러분이 푹 주무시지 못하게 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저녁 과일만 끊어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은 하루 총량을 200g 이하로 지키십시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은 콩팥을 위해 있는 말입니다. 200g이 어느 정도냐고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라면 중간 크기로 반 개, 배라면 큼직하게 썰어서 두세 조각, 블루베리라면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입니다. 하루에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 드시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다 합쳐서 200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 원칙은 한 번에 몰아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귀찮다고 하루치 과일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콩팥에게는 양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지만 1시간 동안 폭우로 쏟아지면 홍수가 나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몰아드시면 콩팥은 홍수를 만난 것처럼 당황합니다. 하루 먹을 양을 정하셨다면 그걸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속에는 금지. 둘째, 식사 후 1시간 반 뒤에.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지. 넷째, 하루 200g 이하. 다섯째, 몰아 먹지 말고 나누어서.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 시간과 양을 조금 조절하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약과 과일이 몸속에서 충돌해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은 내 피 속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난번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서 알파벳 K라고 쓰여 있는 것이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의 정상 범위는 대략 3.5에서 5 사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5를 넘는다면 그 즉시 칼륨 높은 과일을 모두 멈추셔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칼륨이 높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안전수칙은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과일 양을 철저히 줄이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지에서 사구체 여과율, 영어로 GFR이라고 쓰인 수치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콩팥 기능의 성적표입니다. 정상은 90점 이상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60점 아래라면 아무리 좋은 사과나 베라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더 심각하게 30점 아래로 떨어졌다면 과일 섭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 수치가 30점 근처였는데 수박을 반통 드셨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 많은 과일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안전 수칙은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과일과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는 몸속에 칼륨을 남겨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 높은 바나나나 오렌지를 드시면 피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내가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아침에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주십시오. 자, 이 3가지 안전수칙은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과일을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이 수칙을 모르면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의사가 경고를 드리는 건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숨 쉬는 게 다시 편해졌다고 하신 70대 초반의 한 남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 점수가 이미 30점 근처로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단계였죠. 그런데도 이분은 여름만 되면 수박이 시원하다며 저녁마다 냉면 그릇으로 반통 가까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수박은 물이니까 소변으로 다 나온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진단은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콩팥이 수분과 칼륨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에 물이 차오른 거였죠. 콩팥이 거의 익사하기 직전이었던 셈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을 100g 이하로 엄격하게 줄이실 것, 저녁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실 것, 그리고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꾸실 것. 어르신은 처음엔 서운해하셨습니다. 평생 즐기던 수박을 왜 못 먹게 하느냐고 화도 내셨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손주들 결혼식까지 2발로 걸어서 가셔야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닿으셨는지 어르신은 독하게 마음먹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2달 뒤에 오셨을 때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다리 붓기도 싹 빠지고 밤에 누우면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화장실도 한 번만 가니까 잠도 푹 잡니다.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부담을 덜어주면 남은 기능은 이렇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손주를 안아도 이제 어지럽지 않다고 하신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돌보시면서 매일 밤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달콤한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 같이 만들어 드시며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럼을 느끼고 주저앉을 뻔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오셨는데 칼륨 수치가 5.6을 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바나나가 소화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제가 손주에게 해가 될 뻔했네요. 저는 바나나 우유를 당장 멈추고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는 건 괜찮다고 블루베리는 칼륨이 아주 낮아서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를 번쩍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손주 녀석도 할머니랑 먹는 보라색 열매가 맛있다고 좋아해요. 3번째 이야기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신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과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오렌지에 키위, 당근까지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죠.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 피곤해지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엄마 다리가 왜 이러냐며 걱정돼서 모시고 왔을 때는 신장 기능이 6달 만에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 비싼 과일 갈아 드신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빨리 몸이 나빠져서 결국 자식들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진짜로 짐이 안 되시려면 저녁 주스부터 끊으셔야 해요. 어르신은 그날로 주스 기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죠. 석 달 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줄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6달 뒤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요. 다리도 안 붓고 자식들이 엄마 얼굴 좋아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4번째 이야기는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신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로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과일이 좋다는 정보를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드셨죠. 그런데 점점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콩팥 기능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근처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공복에 주스를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드리고 대신 아침 식사 후 1시간 반쯤 지나서 배 두세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해서 콩팥을 씻어주고 칼륨도 낮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3주 뒤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해지고 소변 거품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5달 뒤 검사에서는 콩팥 기능 수치가 다시 좋아졌고 혈당 조절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주스가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제게는 독이었네요. 이제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5번째 이야기는 등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신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등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산 전에 기운을 내려고 바나나를 2개씩 드시고 출발하셨죠. 그런데 점점 등산할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도 들쭉날쭉했죠.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5.4로 높았고 드시는 혈압약이 하필 칼륨을 몸에 남겨두는 종류였습니다. 바나나와 그 약이 만나 칼륨이 위험하게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바나나를 멈추고 사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고 안내했죠. 1달 뒤에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오셔서 선생님,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등산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칼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자 어르신은 가을마다 곶감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곶감 맛이 그리워서 매년 가을이면 곶감을 한 상자씩 사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나둘 집어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지더니 결국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 탄닌 덩어리가 뭉쳐 있었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곶감 같은 말린 과일은 칼륨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서 특히 빈속에 드시면 위험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곶감을 끊고 대신 제철에 배 2~3조각을 식사 후에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죠. 2달 뒤 속이 편해지고 변비도 좋아지고 콩팥 기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먹던 곶감이 내 몸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추억은 추억으로만 간직하렵니다. 여러분, 이 6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일을 아예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비싼 약을 더 드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누굽니까?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 정도 작은 변화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과일이 감과 바나나, 주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무심코 드시는 과일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잠깐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입니다. 포도는 알알이 떼어 먹기 좋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한 송이를 다 비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당분이 아주 높고 칼륨도 적지 않습니다.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사실상 설탕물을 들이켠 것과 비슷합니다. 드시더라도 열 알 안쪽으로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칼륨이 높은 편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이라면 키위는 하루 1개를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토마토를 과일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마토는 칼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농축된 토마토 음료를 드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렌지나 귤 같은 감귤류도 새콤하고 비타민이 많아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 역시 칼륨이 꽤 높습니다. 특히 겨울에 귤을 한 봉지씩 까서 연달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귤은 하루 한두 개로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포도와 키위, 토마토, 감귤류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양과 시간을 꼭 지켜서 드셔야 하는 과일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하라니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과 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륨 높은 과일이라도 적은 양을 올바른 시간에 드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빈속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 중에 내 습관이 있다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과일이나 주스부터 드시나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과일을 깎아 드시나요? 저녁 늦게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집어 드시나요? 하루에 과일을 몇 가지씩, 그것도 많은 양을 드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이야기라면 바로 그 습관부터 오늘 저녁에 바꾸시면 됩니다. 전부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른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여서 콩팥을 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함께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과일은 채소보다 비타민이 많으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과일에 비타민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당분과 칼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당분과 칼륨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비타민을 얻으려다 당분과 칼륨이라는 짐을 같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타민이라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채소에서 얻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시금치는 칼륨이 높으니 살짝 데쳐서 드시고 양배추나 오이, 무 같은 채소는 콩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비타민과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 더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가 없으니까 과일 당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도 과일을 빈속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콩팥 혈관에 갑니다. 그리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반복되면 멀쩡하던 분도 당뇨 직전 단계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당뇨가 없으셔도 과일 먹는 법은 똑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오히려 당뇨가 없으실 때 잘 관리하셔야 평생 당뇨 없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과일을 끓이거나 익혀 먹으면 괜찮은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과일을 익히면 일부 효소가 부드러워져서 위장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과 당분은 익혀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배숙처럼 설탕을 넣어 졸이면 당분이 더 진해질 수 있죠. 그러니 익혀 드신다고 해서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시든 하루 총량과 시간 원칙은 똑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친구는 매일 바나나를 먹는데도 멀쩡한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사람마다 콩팥의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70살이라도 어떤 분은 콩팥이 50살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이미 80살처럼 지쳐 있습니다. 친구분의 콩팥이 아직 튼튼하다면 바나나를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친구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 하나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사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부터 바꿔야 진짜 건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하루의 흐름을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진해진 피를 묽게 풀어주고 콩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죽이나 밥으로 아침을 드십시오. 절대 빈속에 과일부터 드시면 안 된다는 것 이제 아시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중에 껍질 씻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가 콩팥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1시간 반쯤 지나서 배 2~3조각이나 딸기 몇 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멀리 하십시오. 만약 저녁에 입이 너무 심심하시다면 과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우엉차 한 잔을 드십시오. 콩팥에 부담도 없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매일 조금씩 쉴 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과일 말고도 콩팥을 지키는데 함께 신경 쓰셔야 할 2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짠 음식이 정말 많죠. 김치,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다 우리 입에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은 콩팥에게 칼륨만큼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짜게 드시면 콩팥이 그 소금을 걸러내느라 과부하에 걸리고 혈압도 올라가서 콩팥 혈관을 더 망가뜨립니다.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살립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밤에 화장실 갈까봐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도 많죠. 하지만 콩팥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잘 씻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벌컥 드시지 마시고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물도 조금 줄이시면 밤잠을 설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심하게 나쁜 분이라면 물량도 조절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또 다른 이야기 몇 가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여름이면 밭일을 하시며 참외를 정말 좋아하셨죠. 더운 날 밭에서 일하다 목이 마르면 참외를 통째로 2~3개씩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죠. 저는 참외가 칼륨이 꽤 높은 과일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밭일을 하실 때는 참외 대신 물과 약간의 소금으로 수분을 보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드시더라도 한 번에 한 조각만, 그것도 일을 마치고 그늘에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죠. 그 뒤로 어르신은 손발 저림 없이 건강하게 농사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단 것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서 과일도 줄여야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무척 서운해 하셨죠. 사는 낙이 먹는 건데 그것마저 못 먹게 하느냐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끊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라고 양을 줄이고 시간을 지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설득했죠. 그랬더니 어르신이 스스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작은 접시에 사과 몇 조각과 블루베리를 예쁘게 담아서 후식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양은 줄었지만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니 콩팥 수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즐기는 것이라는 걸 그 어르신께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함께 진료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과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둘이 산책을 하셨죠. 1년 뒤에 다시 오셨을 때 두 분 다 콩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의 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오래 갑니다. 부부가, 가족이, 친구가 함께 하면 건강은 훨씬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곁에 계신 분과 나누십시오. 여기서 실제로 장을 보고 과일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요령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큼직한 과일 한 무더기를 사오기보다 작은 사과나 딸기, 블루베리처럼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을 고르십시오. 큰 과일은 한 번에 다 드시게 되어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사오시면 미리 한 번 드실 분량씩 작은 그릇이나 봉지에 나누어 두십시오. 그래야 무심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되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씻으시면 됩니다. 칼륨이 걱정되는 과일을 꼭 드시고 싶으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을 잘게 썰어서 찬물에 2~3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물에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콩팥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죠. 다만 이 방법도 양을 늘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 정해진 양은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과일을 드신 뒤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드시면 입안도 개운하고 콩팥이 과일 속 성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는 법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시면 결과지에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그중에 K라고 쓰인 칼륨,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콩팥 기능 점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칼륨은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콩팥 기능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제 칼륨 수치와 콩팥 점수가 얼마인지 꼭 여쭤보십시오. 내 몸의 숫자를 아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내 몸을 아끼는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대단한 의학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과일, 짠 국물 남기기, 저녁에 가벼운 산책.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10년 뒤에 누구는 투석실에 앉아있게 하고 누구는 손주와 공원을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비록 새 것으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아껴주면 남은 기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 밥심으로 일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과일이 귀하던 시절을 보내셨으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거라고만 배우셨고 아까워서 껍질까지 알뜰하게 드시곤 하셨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몸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은 감, 바나나,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여기에 말린 과일과 수박 같은 큰 과일도 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고마운 과일은 사과, 배,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입니다. 이것을 드실 때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은 빈속에는 금지, 식사 후 1시간 반 뒤에,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지, 하루 200g 이하, 그리고 나누어 먹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륨 수치가 높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과일이 있다면 조용히 뚜껑을 덮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주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두 발로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이런 소박한 소원들이시죠.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래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영상 하나 공유하는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